혹시 마늘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마늘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알싸하고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늘 속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고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마늘에는 항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40여 종 중에서 1위로 마늘을 선정했을 정도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이 따뜻한 성질의 맵고 독이 있지만 종기를 없애고 찬바람과 습한 기운에 상한 몸을 치료하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몸속 종양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도 마늘을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마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늘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 개씩 꼭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마늘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마늘과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마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마늘은 이레백리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냄새라는 한 가지 단점과 100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그만큼 마늘은 옛날부터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효능이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몸속에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세포를 골라서 제거해주는 효능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플라이샤워 박사는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50% 줄일 수 있고 대장암은 30%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50에서 70%까지 낮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마늘의 항암 효과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마늘이 으깨질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마늘보다는 다진 마늘이나 점인 마늘을 요리에 사용하면 알리신의 효과를 더욱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특히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고혈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 건조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이 현저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늘 속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마늘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유의적으로 낮추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 생성을 증가시켜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하루에 한쪽에서 2쪽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마늘이 천연항생제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마늘 속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과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결핵균, 장티푸서균, 헬리코박터균 등 병균의 번식을 막아주는데요. 심지어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 살균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의 항균 효과가 있어서 몸속으로 침투한 병원균을 제거하고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이 무려 5배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특히 유행성 독감이 돌 때 옛날 어린이들은 마늘을 작은 단지에 넣고 목에 매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마늘에 있는 알리신을 이용해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성인 120명의 연구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0명의 참가자들에게 하루 동안 숙성시킨 마늘 추출물을 먹도록 하고 다른 60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위약을 주었는데요. 그 결과 마늘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증상이 훨씬 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늘을 하루에 한쪽에서 2쪽 정도씩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피로회복과 체력 증강에 매우 좋습니다.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쌓던 노동자들이 마늘이 없다고 집단 농성을 벌이자 왕이 직접 마늘을 구입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검투사나 로마의 병정들에게도 마늘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만큼 마늘은 체력을 증강시키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마늘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성분과 알리신 성분 때문입니다. 알리신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은 비타민 B1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보다 몸에 잘 흡수되고 혈액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 시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무제한으로 높여 체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피로하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마늘을 섭취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 몸이 떨리거나 무기력할 때 마늘을 먹으면 금세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심하면 치매에 걸리게 되는데요. 마늘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여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중국에서 27,0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마늘을 섭취하는 사람은 마늘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고 수명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늘은 단기적인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선하고 건조된 마늘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및 항염증 화합물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변성을 방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숙성된 마늘 추출물은 기억력 및 기억 보존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지력 저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의 독특한 항산화 특성이 암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늘을 하루에 한쪽에서 2쪽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뼈의 밀도를 높여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단백질은 근육을 더욱 짱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라 할지라도 마늘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마늘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마늘의 강한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는데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이나 위산역류를 유발하게 되고 심하면 위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늘과 우유는 되도록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마늘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에 붙은 연골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기력이 부족할 때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동물성 지방입니다. 돼지고기를 수육처럼 삶아서 먹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삶아 먹기보다는 구워 먹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를 그릴이나 숯불에 고온으로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 벤조피렌이 발생하는데요. 이 벤조피렌이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늘과 같이 먹으면 암 유발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과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불순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고 지질과 결합하여 과산화 방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늘과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면에서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꼭 마늘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피는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늘과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늘을 먹었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차 역시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마늘을 섭취하는 경우 홍차와의 병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철분과 홍차의 타닌 성분이 만나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두 음식을 같이 먹으면 체내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나 기억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마늘을 좋아해서 생선회를 먹을 때도 생선찜이나 생선찌개를 해 먹을 때도 마늘을 빼놓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선과 마늘의 조합이 특히 몸에 좋습니다. 생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일부 암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역력 또한 좋아지는데요.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 건강에 좋으면 마늘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과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생선에 부족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생선을 드실 때는 꼭 마늘을 곁들여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구이를 할 때나 생선찜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미역에 함유된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이라 하더라도 마늘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미역과 마늘을 같이 먹게 되면 미역과 마늘이 서로 영양분을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역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고 끓이면 오히려 텁텁한 맛이 나고 미역 고유의 시원한 맛을 떨어뜨립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마늘에 들어있는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일 때는 마늘을 넣지 않거나 마늘을 마지막에 넣어야 시원한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앞으로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마늘을 넣지 않거나 국이 다 끓은 후에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마늘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토마토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강화되는데요. 특히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과 마늘의 알리신이 결합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소량의 지방이 옮겨주지 않으면 몸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마늘과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마토 요리를 하실 때는 마늘을 다져서 함께 볶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어서 만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 토마토 볶음이나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때 마늘을 듬뿍 넣어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마늘을 더 신선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잘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마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통마늘을 구입할 때는 우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이 6쪽에서 10쪽으로 잘 여물어 단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야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늘 크기와 모양은 균일해야 하고 껍질은 얇고 잘 마른 것을 택해야 합니다. 외형은 둥글고 쪽과 쪽 사이 골이 분명한 것, 겉껍질 색은 옅은 젓갈색이면 좋은데요. 매운 향기가 강하다면 좋은 마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구입할 때는 둥글고 알찬 것이 좋은데요. 마늘 쪽이 하얗고 통통하며 묵직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마늘 쪽을 감싸는 겉껍질과 속껍질이 단단히 밀착되었는지 따져보는 일도 필요한데요. 햇마늘은 잘 건조된 것, 저장마늘은 싹이 돋지 않고 살이 견고하며 변색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늘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통마늘은 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매달아 보관해야 하는데요. 햇마늘의 경우에는 신문지나 채반에 펼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마늘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건조해야 오래 저장할 수 있는데요. 마늘의 심지를 제거하고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면 봄, 가을에는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리는데요. 밀폐용기에 신문지를 충분히 깔고 그 위에 마늘과 신문지 순으로 켜켜이 쌓아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1년 정도 저장하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보관하실 때는 밀폐용기에 설탕을 1cm 정도 깔고 키친타월을 2-3장 정도 깔아주신 후 깐 마늘을 넣고 키친타월로 한번 덮어준 후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설탕이 수분을 잡아주어 마늘이 무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깐 마늘은 쉽게 무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7일 이내에 사용해 주시고 중간중간 키친타월을 교체하면 좀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달보다는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마늘을 다져서 지퍼팩에 담아 얇게 편 후 한 번씩 사용할 만큼 살짝 금을 주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6개월 이상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고, 항응고제나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에 좋은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비타민과 칼륨 등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신이 내린 천연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토마토에 담긴 효능만 무려 10가지가 넘어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토마토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토마토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토마토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토마토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토마토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구토를 하거나 복통이 잦으면서 체중이 줄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50대 이후가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특히 췌장암은 진단이 쉽지 않고 암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인근 장기로 암세포가 퍼져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는 주요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먹으면 췌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세포가 체내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개 정도 완숙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껍질째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팔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자주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뇌졸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주로 혈액 속의 지방이라 불리는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 쌓이면서 뇌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지방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과 칼륨 성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독소를 배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서 끈적하고 덩어리졌던 혈액이 묽게 변하고 피를 맑게 하는 청혈작용으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토마토 주스를 드시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평소 자주 다녔던 길이 생소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치매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은 퇴행성 치매 증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거나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먹으면 이런 치매 증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재생을 도와 뇌 기능과 기억력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토마토를 주스로 먹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물체가 흐릿하거나 뿌옇게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백내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주로 60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요. 자외선 과다 노출 및 비타민 결핍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백내장이 심각한 것은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먹으면 이런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눈의 점막세포의 재생을 돕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막을 생성해 눈을 보호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씩 토마토를 먹으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피부 미용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 들어 피부가 푸석해지고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체내에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부 색소 질환은 햇빛의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피부가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검게 해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피부 잡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먹으면 기미나 검버섯이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지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자주 뿌려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 설탕을 자주 뿌려 먹고 계십니다. 하지만 맛은 정말 좋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큰 독이 됩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는 몸속 염증을 없애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게 되면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B가 설탕의 당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 암 예방 및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탕은 오히려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에 독이 되는데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맛이 좋아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되고 갑작스런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고혈당증이나 당뇨병이 생겨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해서 혈관 손상 및 심장과 눈 건강에도 굉장히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토마토는 설탕 대신 샐러드와 같이 요거트를 뿌려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토마토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육류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라이코펜 등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지만 딱 하나가 부족한데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와 근육을 짱짱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체력과 기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청소해서 각종 질병의 유발을 차단하는데요. 이렇게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통해서 섭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만일 평소에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고기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토마토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토마토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토마토 케찹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케찹 하면 토마토에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케찹을 만들 때 첨가하는 설탕과 소금의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 케찹의 식품 라벨을 보면 토마토 다음으로 당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찹을 자주 먹게 되면 당과 나트륨 과잉 섭취로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케찹을 먹기보다는 완숙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20배가량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함량이 레몬의 2배, 귤의 7배에 달합니다. 또한 항암 작용이 뛰어난 베타카로틴 및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어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을 억제시켜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 역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데요. 이런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암 예방이 2배나 되니 나이가 들수록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꼭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토마토도 이런 분들이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토마토를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히스타민이라고 들어본 적 계신가요? 쉬운 예로 알러지 비염이 있을 때 눈물, 콧물, 코막힘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증상이 히스타민 작용입니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겨서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운 것도 몸속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토마토에는 히스타민 함유량이 높은 편이고 체내에서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 속에 유당에 과민 반응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듯이 음식 속에 히스타민에 과민 반응하는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러지가 심해서 항히스타민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토마토 섭취는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자주 속이 쓰리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시트르산과 말릭산이 풍부해서 시큼한 맛이 나는데 이것이 치매 분비를 촉진해서 침을 고이게 하고 동시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우유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치아가 안 좋거나 관절 여기저기 쑤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유를 드시면 치아와 관절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우유는 뼈와 근육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에는 뼈의 골밀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칼슘이 있고 치아와 잇몸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주는 비타민 D가 동시에 함유되어 있어서 평소 무릎 관절이나 손목 관절이 시리시는 분들이 우유를 드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이런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우유에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력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바로 우유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우유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우유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우유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유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효능과 그리고 우유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우유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한국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충족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유가 칼슘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과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은 브로콜리에 비해 우유가 72% 이상으로 높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2잔 이상 섭취한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 속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이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장암 위험을 17%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이 대장 속의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에 붙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한 잔씩 우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타서 마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카페라떼를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마시거나 또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 우유와 설탕을 같이 먹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은커녕 몸이 망가집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유해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근육을 꽉 잡아주고 뼈의 밀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칼슘 흡수율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있는데요. 이 유당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우유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설탕과 같이 먹게 되면 우유의 영양분이 다 흡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만들면서도 달달함의 중독성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살이 쪄서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유를 먹을 때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견과류와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 하나가 바로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인데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더욱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바로 우유와 꿀입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뇌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칼슘 성분은 근육이완을 도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평소에 기력이 약해졌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 넣어 먹으면 불면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의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생마입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유에 생마와 꿀을 넣어 같이 갈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와 생마를 같이 먹게 되면 몸속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생마 껍질을 손으로 만지고 나서 손이 간지러웠던 경험 없으신가요? 생마 껍질에는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생마 껍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제거되긴 하지만 생마 자체에도 수산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산염은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뾰족한 결정체가 되어서 체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생마 외에도 비트나 시금치 역시 수산염이 많은 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생마나 시금치, 그리고 비트 같은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꼭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약입니다. 가끔씩 약을 복용하실 때 물 대신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약의 이름 뒤에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해서 혈액 내로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약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끔씩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관절약이나 골다공증약과 함께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유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막아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과 영양제는 우유와 같이 먹지 말고 꼭 물과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스와 같이 먹는 것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주스 역시 우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이나 건강 보조 제품을 먹는 분들은 우유나 주스 대신 꼭 물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특히 당분이 많지 않은 대신 수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 우유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씩 우유와 토마토를 갈아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